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책은 부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도끼라는 그 블로그로 거기에 계속 책을 올리고 있거든요.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 이 리뷰를 읽고 말하는 식으로 독설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도끼의 부의 시나리오 포스팅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총 391페이지고요. 자,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내용은 FED는 FED, 이 연준이죠. FED는 치료제와 후속 의료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이 및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후속 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페드의 역할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채의 위기가 곳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이해하기 되게 쉬운 설명이었어요. 페드의 역할이 지난번 책 부의 골든타임에서는 아틀라스에 비유가 되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응급의료팀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잠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드는 양적 완화로 부풀려진 자산 버블이 서서히 사라질지 아니면 터질지는 정말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아요. 다만 흥망성쇠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태어나면 죽듯이요. 경제도 그렇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139페이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글로벌 중앙은행이 밑을 받쳐줌.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하나둘씩 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것이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였던 거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으로 떨어진 주가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 무조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주식이 떨어지는 공포의 상황에서도 주식을 구매한 것이었죠.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입니다. 뭐 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BTD, Buy the Dip. 이 뜻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주식이 하락하면 바로 사들이면 된다는 학습 효과입니다. 두 번째,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코로나19 이후 상당한 수익을 내는 개인들을 보면서 나 역시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참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K Recovery. K자 모양으로 주식시장은 뜨겁게 오르고 실물 경제는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예, 각각 그 스펠링의 약자를 딴 거죠. 이게 뭐냐면 과거와 같이 근로소득을 통해 혹은 이자 소득을 통해 저축을 쌓아가는 것은 이제 기대의 난망이다. 대안이 없기에 주식,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네, 대안이 없어서 there is no alternative. D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이어진 경기 부양책 속에서 싹트게 된 것임을 기억할 것. 여기서 제 생각은요. 왜 사람들이 연끌을 해야만 했는지 주식 부동산 시장의 과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자, 통화정책의 한계. 시중은행 국채를 중앙은행에 팔면서 현금 확보. 그렇게 되면 확보된 현금은 언택트 대기업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이 언택트 대기업이란 거는 정말로 언택트로 이제 호황을 누린 대기업을 말하겠죠. 삼성이나 애플. 휴대폰 다들 사용하니까 휴대폰 수요는 여전하겠죠. 네이버, 카카오 그러는데요.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자, 대기업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면 지원이 절실한 실물 경제는 자금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택 기업을 말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쉽게 설명하면 뭐 식당이나 뭐 각종 이제 컨택을 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제 돈이 돌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국가 정책의 한계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의 인 국채를 발행하면요. 국채 발행으로 정부에게 시중에 돈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에 효과는 있는데 이면으로는 기업 은행들은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겪고 돈을 더 구하려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 이로 인해서 민간 투자 감소, 경기 부양 효과 감소,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좀 시중에 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락시면 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해결책은 은행과 정부의 공조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공급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입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공급한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놓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만큼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리의 상승은 억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심하는 이른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policy mix는 이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현금 유동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즉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통화적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돈이 골고루 돌아야 경기가 살아남을 배웠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실물 경기가 어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잠깐만요. 네, 오늘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건데 그 인상 깊은 구절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노력, 두 번째로 평균 물가 목표제 인데요. 이게 저자가 설명 아주 잘 해놨는데 이걸 좀 써놓은 거를 좀 읽어볼게요. 페드가 말합니다. 시장아 왜 힘들어하니? 대칭적 물가 목표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낮으면 경기 부양을 해주기까지 하는데 뭐가 문제니? 시장이 말합니다. 지금이야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되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2%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금리 인상을 할 거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죠. 뭐 저희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시 패드가 말합니다. 그래, 지난 수년간 힘겼구나. 그럼 지난 수년간의 고생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겠네. 지난 수년간 물가가 2%에 못 미쳤던 만큼 앞으로 물가가 2%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게. 여기서 제 생각은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개념을 사전을 찾아서 보았다면 오래 기억에 남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초짜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저자는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친절하게 적어줬어요. 유튜브 3프로TV에서도 저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책을 써볼 기회가 있다면 특히 이런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라면 더더욱 저자처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보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대놨냐 책도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설명 방식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저자가 그 최 사장의 필력을 조금 좀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